1편.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인생도 기울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돈이 없다는 건 분명히 괴로운 일입니다. 가게에 가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병원비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밖에 없을 때의 그 서글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더 두려운 건 그 돈 없음 앞에서 마음마저 주저앉을 때입니다. 희망을 잃고 기운을 잃고 이젠 다 끝났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 때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근심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은 몸까지 해친다. 이 말씀처럼 외적인 고통보다 내면의 무너짐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불러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며 살던 분이었지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손님이 드나드는 따뜻한 공간에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가 몸에 벨 만큼 바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에 모든 피로가 녹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비는 순식간에 수백만 원을 넘었고 가게 문은 닫아야 했으며 단골 손님들의 발걸음도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 줄 것 같았던 친척들도 힘내세요 한마디만 남긴 채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서러웠고 더 아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상황.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포기해가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아침 햇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정말 끝나는 거구나. 그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붙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거리를 산책하며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었지요.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반찬 도시락을 싸는 일, 헌 옷 정리,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한 일이 다시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받던 또 다른 할머니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하며 활짝 웃었고 그 순간 그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존재의 의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돈이 나를 판단하고 내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삶의 의욕도 함께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순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고생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 없는 마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작고 희미해 보여도 그 불씨가 다시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덮여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2편에서는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는지 현실적인 방법과 삶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편.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마음 습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킨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버티고 참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한번 주저앉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1편에서 이야기한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자책과 허무가 먼저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마음 습관 하나부터 바꿨습니다. 그건 나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다, 하루만 더 살아보자. 이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위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가장 가까운 벗이며 또한 가장 두려운 적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대상은 세상도 형편도 아닌 바로 자기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며 마음속으로 나를 부드럽게 불러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와 하루 한 장씩 넘겨 읽기 시작했지요. 내용이 어려운 책도 있었고 눈이 침침해 오래 읽지 못할 날도 있었지만 그 책장을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그녀는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 습관은 이렇게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절망을 견디는 힘도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사업 실패, 가족과의 갈등, 건강 문제까지 한꺼번에 겹쳤던 어느 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산사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며칠을 조용히 머무는 동안 마음이 점점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건 하루에 단 10분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상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저 눈을 감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슨 감정으로 살았나? 지금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그 질문은 마치 마음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처럼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을 주었고 하루하루 그 시간을 반복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절망 속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작은 용기입니다. 세상은 그 용기를 아주 작게 시작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보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루를 맞이한 사람, 그 작지만 단단한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한 발만 진심을 담아 다시 내딛어 보십시오.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도 제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불러올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생각에서 시작되며 모든 평안 또한 그 생각을 다스리는 데서 온다. 바로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나를 위한 마음 습관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습관 하나, 나를 격려하는 말 한마디, 어디선가 본 구절을 마음속에 되뇌는 일, 이 모든 것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마음은 나를 다시 삶으로 이끌어줄 든든한 지주가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말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언어 습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3편. 나를 무너뜨리는 말, 나를 살리는 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듣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되돌아보면 어느 누구의 비난보다도 내가 나에게 던진 독한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를 남겼던 경우가 많습니다. 난 안 돼.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이런 말들은 단지 푸념처럼 흘려보낸 말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떤 가능성 앞에서도 스스로를 먼저 포기하게 만들지요. 이 편에서 이야기한 남성은 명상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나를 얼마나 험하게 대하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매일 질책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말들로 내면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그 말이 곧 업이 된다. 이 말씀은 타인을 향한 말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남은 시간을 자꾸 계산하게 되지요. 그럴수록 자신을 다그치는 말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모아둘 걸.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은 마음속의 등불을 꺼트리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언어는 바로 이런 자기 부정의 말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회복시키는 말들도 존재합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외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말들은 내면에 지친 영혼을 감싸 안는 힘이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참 고집이 셌고 가족에게도 말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맙다. 그동안 내 옆에 있어줘서. 그 짧은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 속에는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쌓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느라 수고한 나에게, 비바람 맞고 버텨온 내 마음에게 이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야 할 때입니다. 삶은 우리가 매일 어떤 말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점점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은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말에는 업이 있고 업에는 결과가 따른다. 내가 내뱉는 말이 나의 내일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어떤 말을 건네고 계신가요? 내가 나에게 주는 말이 위로인지 꾸짖음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시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는 그렇게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식으로 노후를 살아가면 가장 평안하고 후회 없는 길이 될 수 있는지 삶의 방향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4편.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느냐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하루하루 버티며 남은 시간을 채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인생에서 가장 늦은 시기는 때때로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세상의 기대와 가족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비로소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내 안의 진짜 바람을 따라 살아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하지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젊었을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림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가족의 반대에 평생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셨지요. 그런데 정년퇴직 후 더 늦기 전에 마음속에 남아있던 소원을 이뤄보자며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첫 수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눈도 침침했지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전시회에는 오랜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살던 자녀들이 찾아왔고 그제야 모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 처음이야. 이처럼 늦은 시작은 삶의 새로운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길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때가 늦었음을 한탄하지 말고 그 자리에 뿌리 내려라. 이는 곧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늦은 시기라도 마음을 다해 시작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한 어르신이 늘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거실에서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시던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배달 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해보자 싶어 나갔죠. 그 선택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혼자만의 집에서 타인을 향해 나서는 삶으로 바뀌었고, 고맙다며 인사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움을 준 건 나인데 살아있다는 보람은 오히려 내가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 삶의 무게가 커졌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혹은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여유든 말입니다. 그 시작에는 반드시 용기가 따릅니다. 익숙한 일상을 깨고 조금은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낯설음 속에 우리는 다시 삶의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결에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담는다면 그날은 그 어떤 생일보다 의미 있는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나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진짜 황금기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삶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값진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녘에 핀 꽃이 저녁에 진 꽃보다 향기롭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피우는 꽃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5편에서는 그렇게 시작한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나이 들어도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5편. 평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정리하고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이제는 더 바랄 것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막상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정리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고 허전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의 고요함을 방해하지. 이 짧은 말 속에 많은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가족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오롯이 혼자 남게 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좀 살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 그래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면 차 한 잔 내려놓고 정원에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아, 이게 사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래도 되나?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게 맞나? 마음이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괜히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노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나를 허락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그 말을 들은 뒤 그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도 된다. 더하지 않아도 괜찮고 덜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이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극도 없고 박수도 없는 조용한 일상이 오히려 가장 고요한 행복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나 평안을 어디 멀리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성취해야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하다고 여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끝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찾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쥐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평안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와 오늘을 억지로 연결하지 않으며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한 어르신은 산책을 할 때마다 나무에 대고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안녕, 나무야. 오늘도 잘 있니? 그 말은 사실 나무를 향한 인사라기보다 자신의 하루를 확인하는 주문과도 같았지요. 자연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그분의 하루를 정리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생각, 앞날에 대한 걱정, 과거의 후회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숨을 천천히 쉬고 햇살을 한번 느껴보고 따뜻한 차 한 잔에 마음을 담아보는 것. 그 작은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줍니다. 늦은 나이에 평안을 얻는다는 건 세상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와 나 자신 사이의 거리를 가까이 좁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불안이 고개 들 때, 무언가 자꾸만 조급해질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흔들리던 삶을 조용히 붙들어 줍니다. 이제 6편에서는 그렇게 평안을 되찾은 사람이 노년의 삶 속에서 다시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6편. 마음의 자리를 다시 찾으면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언젠가는 모두 텅 빈 자리에 앉게 됩니다. 화려한 것도 북적이던 날들도 지나가고 갑작스럽게 조용한 나날들이 찾아오지요. 이전엔 하루하루가 바쁘고 분주해서 쓸쓸함을 느낄 틈도 없었는데 이제는 조용함이 일상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럴 때 어떤 이는 외로움에 무너지고 어떤 이는 그 고요함 안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지만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을 놓은 자리에 다시 마음을 앉히는 일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함께 장사를 하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나니 이제는 둘만 남은 긴 시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는 줄었고 서로를 마주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말 좀 하자.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조용한 사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고마움도 섭섭함도 조심스레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 당신한테 많이 미안했어. 나도 그래. 나만 힘든 줄 알았지. 그 작은 대화의 시작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후반부가 단지 조용하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만나고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으며 지금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씀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인연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멀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했던 친구와의 인연을, 혹은 오랫동안 방치해온 자신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과 마주합니다. 그 인연 중에는 이미 떠난 이도 있고 여전히 곁을 지키는 이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말 거는 것도 조심스러워. 괜히 번거롭게 여겨지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야.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먼저 안부를 물어봐주면 참 고맙더라고. 세상과의 연결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말을 거는 용기, 가볍게 웃으며 건네는 인사 한마디,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마음의 자리를 비워둔 채로 살면 사람이 고립됩니다. 조용한 듯 평온해 보여도 사실은 외로움이라는 뿌리가 서서히 마음을 잠식하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시 자리 잡아주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을 다시 바라보고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삶의 끝에 다다랐을 때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관계입니다. 그 사람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 말을 왜 그땐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은 먼저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잡고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며 인생의 후반부를 빛나게 하는 법입니다. 다음 7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마지막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마음이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7편. 무너진 마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법.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떠났거나 건강을 잃었거나 믿었던 세상이 달라졌을 때 마음은 먼저 부서집니다. 겉은 멀쩡한데 안에서는 깊은 허탈감이 들고 무언가 계속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적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노년에 들어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젊을 땐 뭐라도 해결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나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면 그게 제일 오래 가더라고. 그분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고 전화도 가끔밖에 걸려오지 않았지요. 이따금은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모든 걸 놓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잠자듯 사라지고 싶었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마당에 핀 조그만 들꽃을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났답니다. 그 작은 꽃 하나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려주더라고. 살고 싶다는 말보다 그냥 조금만 더 있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 마음, 어쩌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크고 장대한 각오가 아니라 조금만 더 있어 보자는 작고 여린 희망.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지금의 고통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 무너진 마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며 조금씩 다시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타인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은 용기 내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는 용기.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고맙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일.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무너졌던 마음의 틈새를 천천히 메워줍니다. 어느 노스님은 한밤중 촛불 하나를 켜놓고 긴 침묵 속에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온 생이 담긴다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도 마음 한쪽에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염원, 내 삶을 다시 살아보고 싶은 진심.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무너질 일은 또 찾아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은 없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나 자신을 대견하게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사랑해주세요. 이 삶은 끝까지 혼자 걸어가는 길 같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피어나길 기도합니다.